뭐 일단은 제가 새로운 세대죠. 그분은 올드보이고. 연령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치적 그분은 MB맨이죠. MB맨. MB맨. 네. 실패한 어쨌든 뭐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정권의 실세였죠. 저는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없죠. 두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부산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대한민국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이 시대적 당위성 속에서 누가 더 적임자냐? 누가 이번 시장은 그냥 단순히 부산의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이 보궐선거는 단순히 동시지방선거라서 부산에 누군가가 부산 행정을 할 사람을 우리가 한번 뽑아보자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오거돈 성추행과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심판선거예요. 굉장히 정치적 색깔이 강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동안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상당히 기득권을 가지고 쭉 정치적 권력을 누려왔는데 부산 시민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바꿔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오거돈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바꿔보니까 야 이거 웬걸 부패 유재수 부시장 부패 문제 그 다음에 오거돈 성추행 문제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네. 그래서 다시 바꾸자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마뜩지 않죠. 응? 좀 새로운 거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래 알겠다. 보수 국민의힘으로 가자. 그런데 옛날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옛날 보수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부산 대한민국 국민의힘에서. 그랬을 때 누가 적임자, 누가 부산시장으로 이번에 당선되었을 때, 누가 부산시장 후보로 나갔을 때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박형준 후보가 나왔을 때겠습니까? 제가 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겠습니까? 일단은 나이도 있고 나이 문제도 있겠죠. 뭐 제가 그래도 아직 이제 우리나라 나이 이제 50이 이제 됐습니다. 올해. 그리고 또 여성이죠.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단체장, 광역단체장 여성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없죠. 된 적이 없죠. 나온 적은 그렇습니다. 있지만 된 적이 없잖아요. 네. 특히 우리 이 보수 정권에서는 특히나 이 어떤 마초 내지는 꼰대 이런 어떤 우리 악명이 있잖아. 악명. 우리가 이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악명이라는 게 아니라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런 보수 정권에서 계속 욕먹고 있었는데 그 마초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성 단체장이 딱 후보로 선출됐다. 그리고 그 사람이 86세대 밑에 97세대다. 이야, 이제 뭔가 세대가 한 챕터가 넘어가는구나. 뭔가 시대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86 운동권하고 싸우려면요, 그 밑에 세대가 운동권을 밀어내는 싸움을 해야지. 이미 운동권한테 한번 패배를 해가지고 운동권으로부터 기득권이라는 말을 듣고 부패한 세력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과거 정권의 실세들이 다시 변신해가지고 나타난다고 국민들이 변했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변했다, 변화, 누가 상징할 것이냐. 거기에서 저는 아주 이 올드보이하고의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볼 때 박형준 후보가 나섰다. 성추행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저만큼 그렇게 당당하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까? 그죠? 또 이제 뭐 남자분들은 또 좀 그렇죠. 이렇게 또 아무래도 이렇게 이 이슈가 딴 데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제일 유리한 이슈가 성추행인데 그걸 놓치고 그거를 오히려 약하게 하고 딴 걸로 힘들게 막 반씩 차지하는 이슈 가지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100% 이길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럼 뭐 또 다른 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두 가지 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는 경제인이에요. 그분은 사회학과 교수고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 무슨 보수 뭐 어쩌고 저쩌고 통합 뭐 저쩌고 하면서 이런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치적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르노 삼성하고 S오일에서 임원을 하셨죠? 네, 제 르노 삼성에서 법무팀장을 했고 S오일에서 상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변호사 하면서 기업 자문과 벤처 자문 또 투자 자문 이런 걸 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물 경제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온 저하고 또 사회학과 또 경영학과가 아닙니다. 사회학 교수라는 거하고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론가와 실행가 또 실물 경제인 또 이제 사회학과 경영학 이렇게 또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국면이 이제 정권 심판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 교두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민주당이 부산도 그래요. 부산도. 그렇죠. 그리고 구청장도 절대 다수고 민주당이 이런 상황 속에서요. 지금 그 다음 해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두보라는 게 말이 좋아서 교두보지 실질적으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하고 으쌰으쌰하고 쎄쎄쎄 하면서 잘 지내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는 좀 이렇게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선을 그을 땐 딱 긋고 중심 잡고 갈 땐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오거돈 이 3년 동안 이 어떤 여러 가지 또 어쨌든 간에 뭐 너무 지나치게 이 민주당 스타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그 좀 만들어 놓은 비정상적으로 벌려놓은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상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민주당 다수의회에서 이거 상당한 어떤 뚝심과 저는 맷집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잘못하면요. 무늬만 국민의힘 시장 될 수 있어요. 무늬만. 우리가 정치라는 게 뭐 겉으로야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엄연히 권력투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관선시장도 아니고 민선시장 그것도 당의 공천을 받고 정권교체 교두보가 되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박형준 교수, 박형준 이 정무수석, 그 박형준 후보하고 저하고 누가 더 맷집과 중심이 확고하게 있고 누가 더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산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느냐,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들어내겠느냐. 저는 그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현주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좀 더 도움이 되겠다. 본인이 스스로 이제 제가 그래도 이때까지 좀 헌신적으로 정치를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래요. 솔직히 내가 변하고 내가 욕먹기 싫으면 그건 쉬워요. 좋은 소리 하면 돼요. 그럼 민주당에도 아유 우리가 다 줄게요. 응? 그러니까 좀 잘 해주세요 나한테. 전부 다 주고 그 다음에 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별로 이렇게 대립할 필요도 없고 아무리 저쪽이 잘못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요 조용해요. 이중대 열심히 하면 조용하다니까요. 근데 그건 자기는 좋지 편안하고 그리고 욕 안 먹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참 합리적이고 저 사람 참 무난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우리 당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단체장을 공천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좀 지나간 얘기지만 어쨌든 뭐 안희정이든 또 이재명이든 박원순이든 자기들이 나름대로 단체장 하면서도 정치적 역할들을 톡톡하게 해왔는데 저는 우리 당도 이제는 단체장도 정치 지도자다.
그래서 너무 문재인 대통령처럼 너무 막 진영 대립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력투쟁과 집권이라는 그 대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지향하는 바가 이제 비슷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선 국면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 지지층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든 아니면 또 자연스럽게 어떠한 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내세우는 게 사실 정권 심판하고 오거돈 주행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 솔직히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컨대, 제가 부산에 대해서 이 정치를 부산에서 안 했기 때문에 부산을 혁신하는데 부산에 이해관계 없다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또 이 부산의 속속들이 부산을 잘 알아도 또 속속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또 때때로는 어쨌든 저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함께 보완해 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후보들 중에서 또 이렇게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저는 특히 이번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과도기적 뭐 과도 정부랄까요? 과도 정부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다른 후보들하고 협치를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후보는 뭐 현재로서는 뭐 김명춘 후보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뭐 또, 가봐야 알죠? 왜냐하면 김명춘 후보 옛날부터 계속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분은 항상, 마지막에는 후보가 안 되시더라고요, 보니까.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러니까 뭐 계속 그때마다 나오셨고 또 나올 때마다 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중심 세력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본선 경쟁력은요, 도덕적 흠결이 덜한 사람이 본선 경쟁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원인도 그렇고 발생 원인도 도덕성이라는 요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흠결이 덜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사실은 이제 저하고 김영춘 후보하고 딱 붙었어요. 일단 김영춘 후보는 자신이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나와버렸어. 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성 후보예요. 이 그림 자체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공색합니다. 그죠? 그 안에서 뭐가 어쩌고, 뭐, 누가 장관을 했니, 누가 뭐, 행정이 어쨌니. 이거는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질이 아닙니다. 예. 그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김영춘과 박형준. 이게 뭔가 각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둘 다 올드보이. 둘 다. 그죠? 사실 김영춘 후보가 좋은 분이시지만 86 운동권이에요. 제가 계속 86 운동권하고 싸워왔잖아요. 좀 제발 물러나고 이제 우리 시대를 열겠다. 응? 그런데 이 86 운동권의 가장 모순이 뭐냐?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화 세력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제가 막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박형준 후보 딱 나왔어요. 그거를 문제 삼기가 좀 뭐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MB의 실세였다면? 과거 정권의 실세였다면? 과연 그 정권 때 뭐 그렇게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됐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누가 더
심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니 이 경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 도찐개찐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과연 국민의 자유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제대로 했냐. 그리고 이 같은 운동권끼리 비슷한 연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운동권끼리 뭐 다 그 허물이죠. 그래서 저는 자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시대로 갑시다. 죄송한 얘기지만 86 운동권 세력들 민주화 외쳐놓고 사실은 민주화 파괴하는 세력으로 전락했다. 책임지고 물러가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딱 나오면 단순히 여야의 대결이나 무슨 보수와 진보의 대결 이게 아닙니다. 시대에 대한 기득권 세력과 그 다음에 신진 세력의 대결로 몰아갈 수 있는 거죠.